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반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공천으로 지정돼서 사실상 컷오프됐다고 하죠.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노웅래 이수진 의원, 어제도 당 지도부 향해서 굉장히 좀 거센 비판했어요. 네, 노웅래 의원 지금 본인의 지역구의 어떤 이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하면서요.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도덕성 문제, 그러니까 지금 노 의원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이유로 전략 공천을 한 것은 당원 당규에 어긋난다. 본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유로 해서 전략 공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강하게 또 비판을 나선 것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수진 의원 역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공천되면서 사실상 컷 오프된 상태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충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도부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다가는 선거 참패가 예견된다. 쓴소리를 계속했더니 결국 이 결과가 전략 공천 지역구 선정 그리고 본인의 컷오프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백현동 판결을 보고서 이수진 의원은 자기는 그때 당을 나오려고 했는데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이어갔던 것이고 이번 결과 주변 만류를 며칠 더 기다려봤지만 결국 컷오프 당했다면서 SNS를 통해서 좀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이수진 의원 여러 가지 문자 공격이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발생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이런 문자 공격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이수진 의원 관련해서 쭉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수진 의원 정말 반발이 심한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컷오프된.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쫓아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이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그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근데 그게 다시 검증위로 갔어요. 거기 그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이렇게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네, 이수진 의원 얘기 쭉 들어보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수진이 태풍에 밀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수진 의원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에서 일단 친명 공관위 간사 김병기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 얘기거든요. 쭉 한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내용은? 진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병기 의원이요. 진짜 이제 억울하다면 예.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확인서를 써가지고 대표실에 이제 접수한 분 있잖아요. 네. 이 두 분을 무고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고로. 무고로. 무고라는 게 수사기관에만 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게 내는 것도 무고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얼마든지 당 대표한테 가면 김병기를 징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건 무고 됩니다. 허위면 당당하다면 이게 고발하세요. 두 명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김병기 의원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이수진 의원을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맞잖아요. 이게 허위라면 이런 폭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그냥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의무일적 넘어가지 말고 이게 중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하겠습니다. 두 명이. 엄청난 문제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라. 바로 이제 무고와 이수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라.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과연 이게 돈의 흐름이 왔는지 6개월 뒤에 돌려주는지 그러면 이게 돈 흐름을 수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돈봉투처럼. 저는
검찰이 빨리 이게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고소 안 해도 직권으로. 근데 고소하는 게 맞죠. 억울하면. 박지원 본부장 어떻게 드셨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게 2,000명 가까이 있는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래서 개가지조도 기차는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번 생각하고 쓰세요. 합의 안 합니다. 뒤에 글도 있습니다. 합의 안 네. 한다는 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 절차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요.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당대표 선거도 도와넣고 백현동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공천을 안 주네. 네. 공천 안 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공천 줬으면 또 계속 입 다물고 있었겠네요. 그죠? 참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도 공천 줬으면 이야기 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연 이런 식의 사고하시는 분이 공적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또 지난번에도 전략공천 받으신 분이에요. 전략공천 받으셨고요. 노웅래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하고 사실 두 사람 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그게 억울하지만은 돈봉투 의혹이 있고요. 이분도 지역구 관리 관련해서 이제 공심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노웅래 의원 한편 이해가 돼요. 단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처럼 나가서 바로 탈당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아서 당선됐던 분이 당의 혜택을 받은 분이 바로 나가서 당을 역공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공적 영역의 활동을 해왔다? 참 저는 이 정당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실 것 같고요. 장관 기자, 또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향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법적 대응을 왜 시사하게 됐는지 문자로 한 설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G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한때 이수진 의원 많이 응원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죠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너네 눈에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안 보이니? 라고 반말로 답장을 합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처럼 억울하고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수진 의원이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수진은 많은 분들하고 싸울 것 같은데 일단 박진영 부원장님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최근 이광재 전 국회 선무총장에게 이수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출마 제안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 전 총장은 또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이광재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종로 출마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 또 세종시를 권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분당의 안철수 네. 의원하고 붙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여기저기 집어넣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본인 어디 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언론과 그다음에 당의 이제 관계자들이 네. 자기 이름을 자꾸 넣으니까 내가 자리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불편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당 측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센가 봐요. 나경원 의원하고 여론조사를 붙여봤을 때 앞서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물을 붙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광재 전 총장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케이스 차원에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볼 그런 수 것 같아요.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아까 뇌관이다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뇌관이 여전사 3인방 3총사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이 공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여전사 3인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현희, 그리고 이현주 이렇게 3명을 이끌어서 우리가 지금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면서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또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무엇보다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비판했던 이 전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비명계의 반발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원주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분들 이대로 수도권 공천 될까요? 뭐 어떻게 되려고 좀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여전사 3인방요. 네. 근데 그 보수의 여전사인지 진보의 여전사인지 헷갈립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 그 추미애 장관은요. 네. 보수의 음원이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도 보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총장을 징계하고 막 해가지고 오늘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 드루킹 고소해가지고 김경수 이분을 이렇게 구속시켰잖아요. 저는 상당히 보수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오히려 이제 보수의 추다르크다. 이런 평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뭐 보수 입장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 지역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공천을 어디 할지 의문이고 더 이제 황당한 거는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정당을 2년별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게 고향 민주당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완전히 연어 아닙니까? 연어. 한 바퀴 돌다가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들어오는. 근데 연어는 무죄죠. 연어는 이게 칭찬해야 돼, 돌아오는 게.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은 이념과 철학과 뭔가 이게 기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배지를 주는 쪽에 따라서 삥 한 바퀴 다 돌아서 돌아오는 이런 분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이현주에게 공천 줘봤자 결국 이제 갈등만. 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최서원 씨보다 못하다 했어요. 최서원 씨보다. 따라서 이제 갈등만 일으키지 도움이 안 될 걸로 봐요. 원장님 좀 반론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친노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타당에 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뭐 그런 말할 계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1심에서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이제 전현희 의원을 괴롭혔던 사람들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다 고소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왜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비판하면서 출마하는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거의 핵심 프레임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한 35에서 40%, 못하고 있다가 55에서 60%가 꾸준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3분의 2 가까이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을 했다고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정필모 의원이 돌연 사퇴하면서 뭐 경선 자동응답 조사업체 추가 선정 과정 문제점이 있었다. 요거에서 박범계 의원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박범계 의원 선임? 글쎄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범계 의원이 친문이잖아요. 뭐 전형적인 이제 친문 정치인인데 그리고 또 뭐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박범계 의원이 당직을 오래 했습니다. 예. 당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적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가 저는 뭐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임 배경이랄지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